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벼운 주제 조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모계 시대에서 북의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북의 사회에 진입해서 토템이란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토템을 중국말로 투텅이라고 합니다. 자, 토템이란 무엇이냐? A란 무리는 양이 후대요, B란 무리는 늑대 후대요, C란 무리는 호랑이 후대요. 이런 것이 토템입니다. 그럼 이 토템이 무슨 역할을 하냐? 부족과 부족 간 사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국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 토템 문화가 사라집니다. 그럼 영 사라지고 없어지냐?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토템이가 신으로 변화하고 중국에서는 토템이 조상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신을 숭배하고 신앙하듯이 중국에서는 조상을 숭배하고 신앙해 왔습니다. 자, 중국과 한국 모두 조상 숭배 문화가 심각했는데, 자, 일이 잘 되면 조상이 덕분이요, 일이 안 되면 조상 탓이요, 성과가 있으면 조상을 빛내는 것이고 성과가 없으면 조상한테 먹칠하는 것이고, 자,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상을 모르면 앉은 무엇이 부러진다. 중국 사람들은 그 욕 가운데 가장 심각한 욕이가 조상을 건드린 겁니다. 스바다의 주중 어쩌고 저쩌고. 자, 그만큼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 조상 문화가 우리 삶을 지배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말 조상을 중국어 그대로 번역하면 주상인데, 중국 사람들은 주상이란 말 안 쓰죠. 우리말 조상을 중국 사람들은 주중이라고 그런다. 이 주중. 자, 이 주중하는 조는 시조를 뜻합니다. 한계 가문도 좋고 그 왕조 시대의 그런 왕이 시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종은 뭐냐? 종은 계보입니다. 종은 계보. 자, 그래서 이거 정치적으로 적용하면 개국 왕한테는 조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태조왕건, 태조 이성계. 자, 종은 이제 태종, 세종 하듯이 세스왕한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해서 조종이에요. 주나라 때까지 무슨 풍속이 있었냐면 살수자란 풍속이 있었습니다. 수자란 거 첫 아이, 살 죽이다. 첫 아이가 태어나면 죽인다. 왜? 여자가 결혼해 와서 첫 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가 재미를 봐서 난 아이일 수 있다, 이런 의심 가진 거죠. 자, 그러면 요즘처럼 DNA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죽여버리는데, 그럼 왜 이 죽이기까지 하냐? 남자 입장에서 자기 아이라는 확신이 없는 아이한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결국에 무슨 뜻이냐? 이 조종 문화를 깨끗하게 하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유교 문화는 남자들 계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조상이란 조 글자를 살펴봅시다. 자, 이 조란 글자는 회의자인데 중국 문자를 이제 상형 문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실제 이렇게 글자 수를 따지고 보면 회의자가 더 많습니다. 자, 이 조란 글자도 회의자인데 이 앞에 벌시변, 그러니까 이 벌시변 각골문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는 모습이다. 이것은 종교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벌시변이 붙은 글자는 한문은 거의 다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그다음 예의란 예, 행복이란 복, 그다음에 사, 공사란 사, 그다음에 회사란 사, 지금 말하고 있는 조상이란 조, 다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뒤에 이것은 자, 이 남근입니다. 남근. 남자의 물건을 뜻하죠. 이게 상형 문자죠. 비슷하게 생겼죠.
남자의 물건과 비슷하지. 그래서 벌시변과 남근을 합친 것이 조상이나 조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의 그 국어 학자께서 무슨 얘기 했냐면, 조상이란 조와 남자의 물건을 뜻하는 무슨 같은 어원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신비성 있는 이야기구나. 자, 그럼 우리 조상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이죠. 제사. 그럼 과거에 국가시대에 진입하기 전에 무엇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을까? 석조와 도조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석조라는 건 돌로 깎아 만든 남근 모형, 도조는 도자기로 만든 남자의 물건 모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돌과 도자기 모형으로 만든 남자의 물건을 앞에 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인류가 문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건 너무 노골적이 아니냐. 그래서 좀 기피하기 시작해서 만들어낸 것이 위패입니다. 위패란 복숭아 나무로 만듭니다. 도목, 이거 도목이라고 하는데, 복숭아 나무로 이렇게 위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조상이 이름을 써놓고 그걸 모시고 제사를 지냅니다. 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봤죠. 자, 재미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의할 때 이건 제사 문화에서 온 겁니다. 예를 들어, 너 예의를 지켜라. 무슨 뜻이냐면, 제사의 규칙을 지켜라. 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죠. 거기에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중국에서 왕을 천자라고 그랬죠. 이제 천자의 물건을 진규라 하는데, 중국말 진규라 하는데, 남자의 물건 길이가 얼마 되냐? 한자두치라고 그럽니다. 한자두치. 요즘 치수를 말하면 37cm입니다. 남자의 물건은 37cm짜리 실제는 없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공자의 것은 황규라 가지고 9치다. 요즘 말하면 27cm다. 그 밑에 후자의 것은 신규라 하고 7치다. 요즘 치수라면 21cm다. 또 백자의 것은 궁규라 가지고 5치다. 15cm인데 이거 비슷하죠. 약간 크긴 하지만. 자, 그러면 천자는 여자를 거느리는 게 몇 명을 거느릴 수 있냐? 1명이 부인의, 한 명이 왕후에다, 3명이 부인, 9명이 빈, 그 다음 27명이 세부, 81명이 어처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이거 도합 계산해 보니까 81명 되더라고요. 80명이 아니라 토탈 121명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또 후궁들도 많고 그렇죠. 삼천군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럼 왕은 왜 이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을 합법화했을까? 그 합법화의 근거가 왕의 물건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거느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좀 요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과거에 우리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의 제22대 왕 지철로 왕의 물건이 한자 5치였다고 합니다. 이거 요즘 치수를 계산하니까 45cm나 되더라고요. 45cm. 그래서 너무 커서 이에 맞는 여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이제 사자란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을 삼도에 파견했는데 모량부란 곳에 동로수 밑에서 개 2마리가 북만한 똥덩어리를 이제 양쪽 물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거 이제 발견했는데 이것을 눈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마을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처녀를 찾아가 보니까 키가 7척 5촌이라 그럽니다. 7척 5촌이면 굉장히 거녀지요. 그래서 왕이 가마를
파견해서 모셔와서 이제 왕후를 삶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 삼국유사라는 역사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그 전자나 우리 역사의 왕이나 왜 이렇게 그 물건들이 크다고 했을까요? 그 한국 뭐 역사학자나 민속학자들은 뭐 왕이 물건이 크다는 것은 무슨 권력, 무슨 강화의 권력이 무슨 뭐 상징이요, 무슨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적인 것은 뭐냐? 생식 숭배 문화에서 유래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뭐 자연재해, 질병에 온갖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전쟁, 뭐 등등 요소로 인해서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뭐 의학도 발달을 못하고 해서 평균 연령이 뭐 30살 초과하기 힘들고, 그래서 사람 많이 죽으니까, 그럼 거기 대책이 뭐냐? 유일한 대책이 아이를 많이 낳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농경 문화에서는 일꾼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생식 숭배 문화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생식 숭배 문화라 아이를 많이 낳는. 그래서 왕이라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럼 아이 많이 낳자면 그 많은 여자들 거느리려면 남자의 물건이 커야 된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뭐 조적과 본적, 뭐 우리말은 본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조적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시족께서 살던 고향을, 그 곳을 조적이라 그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본적이라고 그러죠. 자, 전통 사회에 4가지 의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관, 혼, 상제라고 그럽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성인이 되면 이 모자를 쓰는 의식, 당연히 이건 남자들께만 국한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그 성인이 되면 관을 쓰는 그런 의식을 관이라고, 또 옛날에는 그 남자나 여자나 일정한 나이 먹으면 모두 결혼했죠. 그래서 2번째 의례는 혼이고, 결혼이나 혼. 3번째는 사람이 죽기 마련이죠. 그 상을 치러야죠. 그 상이고, 이제 또 제사를 지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관과 혼은 살아서의 의례고, 상과 제는 죽어서의 의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2가지 의례, 살아서의 의례와 죽어서의 의례를 똑같은 비중으로 두었다. 무슨 뜻이냐? 제사를 그만큼 중시했다. 이게 조상 문화를 그만큼 중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상을 차려야죠. 제사상을 차리는데 뭐 제사 음식 사다 놓고 뭐 아무래나 뭐 상 위에다 뭐 주워 놓고 이런 거 아니고, 이것도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홍동백석, 빨간 건 동쪽에 놓고 흰 것은 서쪽에 놓고, 조율이시, 과일도 이제 뭐 그 놓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뭐 마구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뭐 제사상을 차리는데 차릴 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뭐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상문화는 결국에 뭐냐? 남자의 물건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고대 정권은 주방에서 나왔다. 뭐 다소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그 유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